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의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오늘 좀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외인과 기관 좀 사주긴 했지만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단기간에 뭐 20원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최근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FOMC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0.25% 상승으로 일단 인상으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 올해 한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9% 정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되겠느냐? 바로 5월 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5월 달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려 1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에 더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가도 다시 100불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5월 달은 좀 빅스텝 거기에다가 자산을 걷어들이는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한 번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5월 달 되게 되면 다시 또 힘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월에서 4월 달까지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좀 잘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매매하는 방법은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폭 과대 우량주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정책주를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섞으셔서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급락주를 잡는 방법을 강의를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락 11 법칙이라는 부분. 하락, 반등, 하락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온 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밑에 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다. 저는 카카오를 좀 싫어합니다. 우리 증시를 약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또 그런 유행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더 선호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카카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반등을 최대한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바로 매수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 자리에 왔을 때 주식을 매수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조심 제 방송, 우리 방송을 꼭 여러분들 청취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보게 되면 덕산네오록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가는 하락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반등 고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내려봤을 때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죠. 여기를 제가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하는 지점. 이걸 바로 매수점 잡으러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시점이 되겠죠. 더 빠지면 5% 법칙. 5%마다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주식을 싸게 사는 아주 저만의 엄청난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정말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우리 한국전의 TV를 통해서 가입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 또 이와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자리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는 겁니다. 1차 하락이 나왔고요. 반등이 진행이 됐고, 자, 이걸 그대로 쭉 같이 내려봅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추가 하락하라고 그랬죠.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한 지점 뚫고 내려온 자리. 자, 요 자리를 매수 시점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면 기술적 반등으로서 이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웬만하면 손절이 없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납폭카드 우량주들, 뭐 최근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율이 좀 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년물도 1.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아직까지는 0.4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부담은 없지만 자꾸 단기 채권이 올라가면서 이 장기 채권물과의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또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 4월 달까지 이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가 될 텐데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다. 일단 그 이후에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시크릿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되면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날이요. 제가 우리 무료로 여기 패밀리 분들께 무료로 이 윤석열과 안철수 정책주들을 제가 무료로 지도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폭등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로봇도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벌써 3월 13일이니까 5일 전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남들보다 정보를 빠르게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시크릿 패밀리에 오신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제가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는 방법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일단 텔레그램을 까세요. 누구나 무료입니다. 텔레그램을 까시고, 그리고 요 영상 끝나게 되면요, 영상 하단에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제목면에 링크를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눌러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 눌러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PPT로 제가 직접 현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책주로서 뭐 오픈베이스도 많이 급등했고요. 최근에 대한과학이라는 업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한과학 대표적인 과학기술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좀 시가총액이 작고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과학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 부분을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뒤늦게라도 또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데이터 솔루션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정책주로서 대장주는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대장주가 있죠.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장주를 사고 나머지 또 유망한 종목들을 바닥에 있을 때 사두시면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충분히 투트랙으로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어려울 거예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정책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선 테마라고 하면
대부분이 인맥주예요. 저는 인맥주를 그렇게 권하 싶지 않습니다. 인맥주들은 전부 다 대선 6개월 전부터는 고점을 찍고 반토막, 거기서 또 반토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책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정책은 정권이 바뀌기 초기에 계속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수익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없어지는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경협주들 수익은 안 나죠.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요. 그냥 테마주입니다. 근데도 한 500%씩 급등이 나왔었죠. 자,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 수소차들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산솔루스라든가 뭐 일부 대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주가도 몇백 %씩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린, 녹색, 자, 탈탄소 관련 종목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예, 얼마나 많이 급등했습니까? 특히 풍력발전 관련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과학기술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뭐 건설주와 원전,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선 파트도 그렇고 이제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왔다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고점일 때 매도를 쳤다가 다시 또 저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바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마이 TV를 통해서 또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여러분들께 계속 로봇을 강조드리고 있죠. 최근에 삼성이 계속해서 로봇에 러블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언젠가는 어떤 로봇 관련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몇 년 전에 LG가 로보스타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도 뭔가 하나는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로봇은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둘 다 굉장히 강조했던 섹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봇은 이제 돈을 벌 겁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섹터였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LG는 이미 하고 있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을 통해서 엄청난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자, 테슬라 해외 쪽선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이제 공개를 했고 향후 1, 2년 안에 이제 뭔가 구체적인 행동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돈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하나 어떤 대기업들 중에서 롯데인가요? 롯데도 이제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통신사들도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요. 그리고 IT 기술을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이제는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가장 캐시카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전용 로봇도 돈이 될 겁니다. 최근에 가전용 로봇으로 만들어서 대박 났던 기업이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브리봇, 참 우리 회원님들에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에브리봇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30억대가 나옵니다. 연결로 보시게 되면 더 높죠. 130억, 14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이렇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유진 로봇. 이건 몇 년째 적자예요. 상장 폐지가 관리 종목으로 안 들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물론
별도로 봤을 때 18년도에 살짝 흑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편입되지는 않겠지 하겠지만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워로보로가 어떤가 이런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 에브리봇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드렸었고 25,000원대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려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는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된다라면 SP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죠.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로봇 쪽에서도 오겠지만 뭐 로봇 하면 우리가 감속기 기업,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있겠지만 로봇은 소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소재가 있죠.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소재가 있는 반면에 로봇은 소재라는 건 없어요. 소재는 그냥 금속과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속을 만든다고 해서 로봇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속이 쓰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감속기라던가 MCU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힘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진엑스텍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은요, 여러분들 로봇에 들어가는 우리 컨트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두뇌 역할, 또 기판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로봇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많이 판매가 되는 약간 소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뭐 일부가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봐요. 뭐 쉽게 얘기해서 SPG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로봇 관련 종목으로 올라놓습니다. 근데 SPG 우리가 이제 기어드 모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로봇 관절에 모터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 SPG가 로봇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뭐 리니어 모터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CD롬 들어갈 때 그런 모터라던가 뭐 카메라 모터라던가 이게 정말 작은 이런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소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대장주로서 가는 종목이 SP 시스템즈라는 그런 업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M2I라는 기업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거래량이 좀 적고 합니다만은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영업이익이 뭐 100억씩 나타나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때 효성이 인수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잘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보면 이제 요 중에서 최근에 위세 하이텍도 급등을 했죠. 위세 하이텍. 위세 하이텍도 제가 우리 현님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잡아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AI 쪽이 되겠고요. 마인즈랩, 이 마인즈랩이 AI와 관련해서는 대장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여러분들께 아마 좋은 어떤 효과를 보여줄 것이고요. 잘만 여러분들 공략하신다라면 또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초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주가가 저 위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는 남의 것처럼 돌보듯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평생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가 잘못된 매매만 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크게 까지지도 않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그런 투자 습관 꼭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